그래서 35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운영이라던가 관리를 잘 해서 도시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힘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발생하고 확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건강이라던가 질병 억제를 위한 도시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다시 봐볼게요. 건강이라던가 질병이 확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이랑 관련이 있대요.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도시의 관리랑 개발을 잘 해가지고 질병이 발생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고, 빨리 그 회복하는 재건이라고 이야기를 다시 바꾸고 있네요. 재건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건강과 질병의 발생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대요? very 관련이 있대요. 뭐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그리고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운영 방식과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요, 뭐래요? 도시들은요, 매우 회복력이 있다는 게 다행인 점이래요. 그래서 우리 도시라는 것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다. 좋은 점이다. 회복력이 아주 그것이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도시들은요, 옛날에 전염병을 경험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The 19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요, 아주 콜레라나 장티푸스 그런 독감과 같은 파괴적인 창궐이 엄청나게 아주 컸던 그런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이 되었답니다. 유럽 도시들에서는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던가 이런 독일의 이 아저씨랑 그 영국의 이러한 의사들은요, 뭐가 됐답니까? 보았대요. 무언가의 연관성을 알아냈답니다. 뭐의 연관성? 아주 열악한 생활 환경 상태라던가 인구가 과밀한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랑요, 위생 상태 그리고 질병 간의 아주 연관성을 그래서 뭔가 발견해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한 것, 알아낸 것은요, 무엇으로 이어졌대요? 어떤 결과를 이야기했답니까? 도시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옛날에 도시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났는데 그 의사들이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구 과밀, 또 위생 상태, 그리고 열악한 이런 환경들이 이런 전염병과 연관이 있다는 그 관계를 지금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한 관련을 인식을 하여 가지고 지금 이런 게 다 관련이 됐으니까 우리 도시를 다시 재계획하고 다시 재건축합시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9세기 중반에는요, 아주 런던의 그 아주 선구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뭐 하수구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도 존재하고 있는, 요즘에도 사용되고 있는 그 시스템은요, 지어진 거래요. 뭐의 결과로서? 그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한 결과로서 지어졌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입니까? 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딱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콜레라가 전염되는 것이 그럼 우리 그 하수 시스템이랑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이해해서 그래서 런던의 이 시스템도 하수 처리 시스템도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콜레라 창궐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런던에 있는 하수 처리 시스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거 도시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도시를 운영하는 것과 도시를 관리함을 통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건강이라던가 질병 억제를 위한 도시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목이라던가 이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36번 내용은요,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거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적을 구분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본능적으로 사람 얼굴에 끌리다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뭐와 관련된 거? 인간의 얼굴에 끌리는 것은 생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목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다시 아까 했던 말 다시 풀어서 쓴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 얼굴에 끌린대요. 왜요? 적이라던가 천적을 구분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끌리는 이유가요. 그래서 한번 쭉 봐볼게요.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나서부터요, 아기들은요 얼굴에 즉각적으로 끌린다는 내용.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대요. 그 사람 얼굴에 끌리는 거, 아기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대요. 모함으로써였어요. 아기들에게 두 가지 간단한 사진을 보도록 함으로써요. 근데 참고로 그 사진은 뭐였어요? 하나는 더 얼굴처럼 보이는 거래요. 다른 한 사진보다, 나머지 사진보다 하나가 더 사람 얼굴에 비슷한 그 사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by measuring 그래서 아기가 어디를 보는지 측정을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답니까? 그 아기들이 얼굴과 같은 이미지들을요 본다는 것을 뭐보다 얼굴 모양이 아닌 그림을 보는 것보다 얼굴 비슷한 그림을 더 본다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비록 아기들이 안 좋은 시력을 가졌음에도요 그들은요 얼굴을 보는 거를 더 좋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아기들이 얼굴에 끌리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one reason 어떤 한 가지 이유? 아이들이 아마도 얼굴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것 때문이래요. 뭐라고 불리는 것? 바로 진화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 때문에 아마 얼굴을 더 아기들이 좋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란 무언가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요. 뭐의 변화?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 그래서 뇌와 같은 하나의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유기체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유기체의 구조 변화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화란요. 그래서 얼굴 보는 거는 진화했기 때문이죠. 진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뇌가 있잖아요. 뇌. 그래서 뇌의 그 진화라는 것은요, 뇌의 그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진화가 무엇인지 가볍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와 같은 그 유기체의 변화는요, 구조의 변화는요, 그 유기체들이 살아남는 것을 도와준대요. 뭐 하면서? 그들이 적에게 더 경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적을 더 경계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더 살아남게 해준다더라.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그래서 멀리라던가 어둠 속에 있는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요 사람들은요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라는 걸,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가능한 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줬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준 것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다?
사람들은요, 얼굴 이미지에 본능적으로 끌려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밝혀진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진화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다? 우리가 적들을 알아보고 또 경계하게 하여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 알아보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아기들의 실험 사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36번이죠. 36번도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37번 문제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정부와 기술 플랫폼, 뭐 웹사이트 같은 거 말해요. 걔네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들도 뭐 해야 된다? 그러한 정보들을 그것들이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 더 잘 분별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지을 수 있다면 뭐다? 잘못된 정보와 싸우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해서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그렇고 기술 플랫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개개인들이 서로 각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사람들은요 그들의 많은 시간들을 뭐 하는 데 쓰죠?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뭐 하는 능력?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시간 많이 쓴다고 그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one well-known study,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의 유명한 연구는요 뭐라는 것을 보여준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는 것을 밝혀냈대요.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 특히 언제요?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특히 정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유난히 더 그런 잘못된 정보에 속는다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정보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 그죠? 잘못된지 못 알아보는 거는요, is not found,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젊은 사람들한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한 연구는 또 뭐를 발견했답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사람들도 뭐 하고 있답니까? 젊은 사람들의 비교해서 7배나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대요. 7배나. 그래서 일치 불일치 내용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65 이상의 사람들도 7배나 더 아니라 더 심하네요. 7배나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걸 밝혀냈대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요 한 가지 질문을 딱 제시한대요. 일으킨대요. What's the solution? 무엇이 해결책일까? 이 잘못된 정보와 관련된 그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제기하게 궁금하게 만들도록 만들었답니다. 말이 이상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부랑 기술 플랫폼, 그 소셜 미디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회사 말하는 거죠. 정부라던가 기술 플랫폼들은요 확실히 자기들이 맡는 역할이 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정부라던가 기술 플랫폼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역할이 있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들이 정보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정부라는 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차단을 해줘야지라는 역할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랑 기술 플랫폼도 역할이 있지만요. 모든 개개인들도 그죠? 한 사람들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대요. 책임이 있어야 한대요. 뭐 하는 데에 책임감? 이러한 위협,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부터 싸울 책임을 가져야 하고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information literate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를 읽고서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부터 싸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개개인들도 노력도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이 다시 뭐다?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죠. 젊은 층도 그렇고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층도 그러더라. 뭐 7배나 뭐 심하더라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 1번 정부랑 기술 플랫폼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또 누구도 걔네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개개인들도 이런 잘못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8번 제목은요, 소리가 발생해서 귀까지 도달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소리는 대기 중에서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물리적 현상이다 라고 해서 과학 이야기입니다.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음파래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물에다가 돌 떨어뜨리는 거 뭐 나왔죠. 그래서 음원에서 음이 처음 생겨난 그 근원, 음원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대기 중의 물리적 교란 현상이 바로 소리를 만드는 원인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소리와 빛은요, 파장으로서 이동을 한대요. 파장이라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흔히 소리 현상에 대한 비유는요, 무엇의 비유와 같답니까?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의 비유가 된대요. 비유입니다. 어디다가 던지는 거? 아주 잔잔한 연못 그 표면 위에다가 작은 돌을 던지는 비유가 바로 흔히 그 소리에 관련된 비유이다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은요, 퍼진대요. 어디로부터? 맨 처음에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쭉 퍼져 나간답니다. 파장이라는 것은요. 뭐처럼? 소리, 음파가 그 음원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음원으로부터 음파가 퍼져나가는 이런 것은요, 뭐 때문이래요?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기의 그 교란 현상 때문이래요. 교란 작용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당신이 두 개의 막대기를 세게 치면은요,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막대기들이 서로 그 각각에게 다가설 때 그 막대기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들은요, 압축이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압축된 만큼 에너지가 축적이 될 거라고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 지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충돌을 하게 되어서 그 충돌 지점이 딱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 에너지, 그 축적됐던 에너지는 소리, 음파라는 것으로 방출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막대기로 한 것처럼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정확히 같은 일이 발생할 거래요. 하지만 당신은 막대기로 하든 돌로 하든 같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긴 할 텐데 무언가 두 가지를 얻게 될 거랍니다. 첫 번째는 different sound, 다른 소리를 듣게 되겠죠. 당연히 막대기를 칠 때랑 돌을 칠 때랑 다른 소리가 나겠죠. 우리 경험상 알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될 거래요? 더 큰 소리를 얻게 될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더라. 근데 그 이유들을 각각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소리를 얻게 될 텐데 왜요? due to, because of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그 돌들의 밀도라던가 표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는 뭐하기 때문이에요? 그 돌들이 뭐하기 때문이야? 더 많은 공기로 아마 바뀌게 될 거, 더 많은 공기를 바꾸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뭔 얘기예요? 막대기 칠 때는 표면이 작잖아요. 얇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만큼의 부피만큼의 공기만 압축되어서 에너지가 생길 텐데, 큰 돌이면은 일단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큰 만큼 그 소리 응축되는 게, 그 농축되는 소리가, 에너지가 클 테니까 더 큰 소리가 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면이 넓은 만큼 더 많은 공기를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louder sound, 더 큰 소리로 바뀌게 된다더라, 차이가 있다더라, 막대기랑 할 때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요, 이런 물리적 교란 작용이라는 것은 어디에?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에서의 이런 물리적 교란 작용은요, 뭐 어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내용이어서 좀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쭉 그냥 간단히 보면은요, 소리란 어떤 충격으로부터 생겨난 그 음원 있죠? 음원으로부터 음파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라더라. 그래서 음원에서 발생하는 그 충격파가 음파로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더라. 음원으로부터. 그리고 뭐였어요? 그 돌 얘기를 해주면서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음파의 전달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라고 해서 특성을 얘기해 주기도 했죠. 그래서 돌로 하면은 더 큰 소리가 난다더라 하면서 이런 특성, 네, 차이점도 이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은 소리가 발생해서 우리 귀에까지 도달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이죠? 네, 39번 내용은요, 우리 먹이사슬, 동물들의 먹이사슬에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용은 먹이사슬은 유기체 여기서 뭐 동물들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 사이에 에너지 이동망을 의미하는데, 에너지가 이동하는 망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단계들이 가까울수록 그 에너지가 이동하는 효율성이 높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은요, 무엇을 의미한다? 그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뭐로부터 이동하는 거? 식물의 그 에너지원으로부터 그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무엇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일련에 딱 쭉 이어지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요. 근데 어떤 상황과 함께입니까? 먹고 먹히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과 함께 그런 일련의 유기체들을 통해서 일련의 계속 이어지는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의 그 관계를, 그 연쇄 관계를 통해서요, 그 처음에 식물로부터 왔던 그 에너지원이 쭉 먹이사슬 윗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먹이사슬이라더라. 복잡하죠. 그래서 2번 inner grassland, 초원에서 기본적으로 그 시초인, 그쵸? 풀은요, 누구한테? 토끼한테 맨 처음에 먹히죠. 반면에 그 토끼는요, 그 다음으로는 뭐 해야 된다? 그 여우한테 먹히는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의 풀은 한 단계 뭘로? 토끼로 가고요. 토끼에서 또 여우라는 2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먹이사슬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 풀에서 토끼로, 토끼에서 여우로,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한 먹이사슬의 예시였대요. 예시를 지금 보여준 거래요. 그래서 이 먹이사슬은 무언가가 계속 연결되는 연쇄를 의미한대요. 어떤 연쇄를 의미한답니까? in which라고 해서 관계 부사처럼 그 식품 에너지가 이동되는 그런 연속성을 의미하는 거래요.
근데 뭐로부터 뭐까지? From producer, 처음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더 높은 영양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더 높은 영양 단계라는 거는 풀보다는 토끼가 더 높은 영양 단계인 거고, 그 토끼보다는 그 여우가 더 높은 단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서 이동하는 그 식품 에너지의 그 연쇄 반응, 연속성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나왔어요. It has been observed라고 해서 관찰되어 왔대요. 뭐라는 것이 그 이동의 각 단계에서 a large proportion 8, 90% 정도의 아주 큰 부분 뭐에 그 에너지의 그 잠재적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이 8, 90%가 사라진다는 거. 뭘로? 열로써 날아가 버린다는 게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에서 토끼로 갔죠. 토끼에서 여우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단계 거칠 때마다 그 토끼가 풀로부터 얻었던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은 여우로 그 에너지가 몇 퍼센트만 간다? 10에서 20%만 이동한다더라. 그 풀에서 얻은 100% 중에서. 그래서 8, 90% 많은 부분이 열로 손실되는 게 관찰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런 연속되는 이런 연쇄 속에서 뭐의 숫자입니까? 단계라던가 이런 단계 숫자 있죠? 이런 연결의 수는요. 무엇을 제한한대요? 4개 또는 5개로 제한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풀에서 그 다음 에너지로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10%에서 20%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에서 한 4, 5단계로 가면은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개만 가면은 이게 다 사라진다더라. 효율성이 엄청 적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요, 이거 하거나 이거 할수록 뒤에 부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the shorter the food chain. 그래서 그 먹이 사슬이 짧을수록 또는 뭐 할수록 유기체들이 가까울수록 어디에 가까울수록 그 먹이 사슬의 밑에 그 초반에 저 밑에 풀이라고 하는 거죠. 초반이면은 풀이에요. 그쪽 아래 단계에 더 가까울수록요, the greater 더 클 거래요. 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량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풀, 토끼, 여우였죠. 그래서 여우도 또 뭐한테 잡아먹히고 또 얘는 또 누구한테 잡아먹히고 이게 먹이사슬이 5단계, 4단계가 있다고 해봐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먹이사슬의 관계가 짧을수록 그래서 풀의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밑에 쪽이겠죠. 왜냐면 효율성이 10%씩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8, 90%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풀 그 단계 더 밑에 쪽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의 숫자가 적을수록 그 이용 가능한 우리가 그 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섭취량이 에너지 섭취량이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을 다시 오른쪽에 봐볼게요. 먹이사슬이란 유기체를 통한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각 이동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잠재 에너지가 열로 손실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열로 손실이 돼서 먹이사슬 안에서 아주 그 유용한 그 효율 있는 그 단계나 연결의 수는 4, 5단계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이 그러한즉슨 뭔 말하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짧고 포식자와 그 먹이의 단계가 짧을수록 적을수록 가까울수록 에너지 섭취량 에너지 그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량이 거진다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잡했죠? 그리고 40번 문제는요, 뭐에 대한 내용? 자그마한 상기물,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인 쪽지 하나라는 것이 공유제, 휴지 나왔죠? 공유제를요,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작은 공지문이 공공재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뀌게 할까라는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재인 화장지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론다라는 사람이 남긴 작은 쪽지가 그런 사람들의 행위, 막 가져가는 그 행위에 변화를 가져왔다더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봐볼게요. 론다라는 이름의 여성이 이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had a problem, 문제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썰 나옵니다. She was living 캠퍼스 근처에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고로 뭐였다? None of whom이라고 해서 그들 중 누구도 knew one another, 서로를 알지 못했대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대요. 근데 그 청소 직원들이 매주 주말마다 왔었을 때요. They left, 뭐 했었대요? 몇몇 그 두루마기 휴지를요 놨었대요. 그 토일렛 휴지를, 화장실 휴지를 놓고 갔답니다. 어디에다가? 두 화장실에 각각의 방에다가, 그 화장실 각각에다가요. 그러나 by Monday, 월요일까지 뭐가 됐답니까? 모든 화장지가 would be gone, 뭐하곤 했다? 사라지곤 했었대요. 뭐 다음날, 뭐 주말에 났는데 월요일 딱 되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was, 그것은요 바로 뭐였답니까? 아주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상황이었대요.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그 화장지가 월요일 되면은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because, 뭐이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이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정당한 목보다 더 많은 휴지를 가져가서 the public resource, 그 공공재가 파괴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두를 위한.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왜 사라졌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가지고요.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더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한 후에 이러한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론다라는 사람이 그 집에 살던, 그래서 노트를 하나 놨대요. 그 화장실들 중 한 화장실에다가 노트를 놨답니다. 어떤 노트예요? 사람들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화장지를 떼가지 말라고, 그냥 딱 전체 다 들고 가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노트를요. 왜요? 그것은 공공재이니까 그 딱 떼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메모지를 남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먹혔을까요? 그래가지고 딱 쪽지를 남겼는데 그녀가 만족스럽게도 하나의 휴지가 다시 나타났대요. 몇 시간 후에 누가 도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돌아왔대요. 효과가 났네요. 그래서 근데 뭡니까? 노트가 없던 반면에 다른 화장실에는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 화장지가 당연히 없었답니다. 그 다음 주말까지. 뭔가 그 효과가 없었죠. 아예 그 론다가 놓지 않았던 방이니까 사람들이 원래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언제다?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오는 주말까지, 그 다음 주까지 화장지가 없었다라고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화장지를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다? 화장지를 채워놓으면은 며칠도 안 돼서 사라지는 문제였죠. 그래서 론다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 논문을 봐가지고 한번 먹히나 봐봅시다 라고 해서 작은 쪽지를 남겼더니 이 변화를 가져왔다더라.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변화를 불러 일으켰대요. 론다의 작은 행동이. 되셨죠?